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하피 수학학원 원장 권재욱입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진이 이 사진이죠. 아이들이 저한테 엄청 타박을 합니다. 너무 창피하다고. 학교에서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자꾸 이게 떠가지고 너무 창피하다. 제가 아이들한테 더 대놓고 밖에 챌린지라고 해서 밖에 제 현수막에다가 같이 사진을 이렇게 갖다 찍게 하고 있는데 몇몇 친구들은 끝까지 안 찍겠다고 버티고 있고 몇몇 친구들은 재밌다고 같이 찍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런 포즈를 취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 포즈가 바로 이 포즈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하고 있는 이 포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오은영 박사님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 포즈를 제가 굳이 따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머니들한테 그걸 숨기거나 축소하는 편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오픈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대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며칠 뒤에 광명이 더 큰 학원에서 저희랑 똑같은 설명회가 있죠. 사실 저희도 이 설명회에 대한 계획이 거의 한 달 반 전에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 찰나에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엄청나게 넓은 데서 하고 외부 강사도 쇼핑하고 하니까 저희랑 컨셉이 많이 물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저희대로 설명회가 있어요. 사실 제가 매년 1년에 몇 번씩 설명회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만의 설명회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큰 학원에서 설명회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멀리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지 그런 것들을 듣고 오시면,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오면 되게 숙제만 잔뜩 안고 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자사고에 가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더라,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 라는 그런 숙제만 잔뜩 안고 오고, 또 혹은 그런 학교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니까 가야 돼 라는 이야기 위주로 설명회를 듣고 오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학교가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그 학교가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건 누구나 알죠.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 학교에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학교에서 우리가 과연 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 학교에 가서도 우리 아이가 자기 자존감을 잃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원의 특징은 어머님들한테 숙제를 던져만 주는 그런 설명회가 아니라 그 숙제를 같이 해결하고 싶은 그런 설명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원도 말고 소규모로 하면서 제가 또 설명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친구가 갈 수 있습니다, OX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더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혹은 힘들 것 같습니다 등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과 같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현실적인 설명회를 제가 해요. 고등학생들을 하든 중학생을 하든 제가 하는 설명회는 거의 조금 더 500명, 600명이 있었을 때 어머님들한테 할 수 없었던 되게 디테일하고 사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저희 학원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포즈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오은영 박사님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것처럼 저 또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포즈를 취하면서 컨셉을 잡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첫 번째가 일단 그런 특별한 고등학교에 저 또한 좀 해봐야겠죠.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이야기를 한번 할 거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학교에 갔을 때 대학교 진학이 유리한가, 어떻게 유리한가, 혹 어떻게 불리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든 혹은 광명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가든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끄떡없는 저희 학원만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는 것부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일단 간다고 하면은 그 학교의 분류부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정확하게 잡고 시작할 건데, 첫 번째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외고랑 국제고등학교. 좀 명확하죠. 외고랑 국제고등학교라는 첫 번째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자사고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자사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평준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어머님들한테 오늘 제가 타이틀로는 자사고 쪽으로 많이 잡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교에도 사실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비평준화된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게 되면은, 일단 자사고는 정확한 공식적인 명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고 개방형 자율고등학교가 있어요. 원래는 이름이 되게 조금씩은 좀 달라요. 예전에 어떤 정권에서 이렇게 좀 차이를 잡았는데, 자율형 공립고 사립고는 사실 똑같은 느낌이죠. 자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자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공립고등학교. 근데 자율형 공립고는 많이 폐지가 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죠. 아시겠지만 광명에 있는 광희고등학교도 자공고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의 가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긴 있는데 별로 큰 의미 없다는 거고, 개방형 자율고등학교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사대부고 같은 학교, 한일고 같은 학교는 사실은 개방형 자율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혹은 양서고등학교, 이 학교도 광명군에서 가끔 몇 명씩 가는 학교이긴 하죠. 차이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제부터는 다 합쳐서 그냥 자사고라는 학교 이름으로 통칭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명칭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는 사실은 전국 단위가 이렇게 있죠. 전국 단위란 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라는 뜻인 거죠. 여기 보면은 광명에서 많이 가는 학교가 상위권 친구라면 외대부고 많이 가죠. 그리고 좀 중하위권 친구라면은 자사고에 갈 수 있지만 그나마 조금 중하위권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김천고라든가 혹은 북일고. 그리고 광명에서는 잘하는 친구들은 상산고, 외대부고, 평범한 좀 그렇지만 자사고 중에서는 조금 다음 레벨은 김천고, 북일고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광명 제천고도 가끔씩 가는 친구가 있긴 있는데, 광명에서는 거의 민사고를 가는 친구는 거의 보기 힘든 것 같고요. 하나고등학교도 가는 친구를 사실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서울 쪽에는 민사고랑 하나고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광역 단위 자사고는 경기도권에 있는 친구들만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고 경기도권에 있는 친구들만 갈 수 있는 학교인데, 동산고등학교가 있죠. 거의 폐지될 위기까지 갔다가 폐지가 안 되고 존재한다라고 나오고 가긴 한데, 그게 서울 지역에는 이런 광역 단위 자사고가 무려 22군데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목동에서 꽤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양정고라든가 혹은 서울 쪽에 있는 대치동 쪽에 있는 희문고, 중동고, 그런 학교들이 전부 다 광역 단위 자사고입니다. 서울 안에 있는 자사고들이죠. 그 친구들만 갈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만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다리 한 개 건너서 여기 독산역 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이죠. 그 친구들은 이 학교를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 건너서 가는 친구들 중에서 은근히 많이 가는 학교가 저희 학원에도 몇 명 있었는데,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대 근처에 있는데 이화여고등학교라고 저기 중구 쪽에 있는데, 그 학교가 자사고등학교인데 여기로 오는 애들이 많이 갑니다.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학교의 한 60~70%가 다 목동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침 6시부터 버스 타고 와가지고 저기까지 갔다가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통학하죠. 왜냐면 기숙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학교들이 일단 자사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고 외고는 경기도권에 8개의 외고가 있고요. 3개의 국제고등학교가 있죠. 사실 저는 국제고등학교가 외고보다 더 뛰어난지 특별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거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차이를 못 느끼셔도 될 정도로 국제고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고 쪽으로 많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광명에 있는 친구들은 외고로 많이 가는 게 경기외고, 그리고 수원외고, 안양외고, 요 세 개 학교를 많이 가죠. 고양외고로 가는 친구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가는 게 아무래도 안양외고, 수원외고, 경기외고를 많이 가죠. 외고 같은 경우는 선발하는 방법이 영어 내신만 가지고 선발을 하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개 학기죠. 4개 학기의 영어의 등급이 A 등급이면은 외고는 웬만하면 다 붙습니다. 생각보다 외고의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지금 경쟁률이 지금 희미하게 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안양외고의 영어과 제일 치열한 영어과가 1.01대 1이었어요. 거의 다 붙었다고 보시면 되죠. 85명 지원에 84명 모집 인원에 85명이 지원했으니까 한 명만 떨어진 거죠. 1억과랑 중국어과 같은 경우는 미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경기외고도 마찬가지죠. 경쟁률이 1.0대로 가죠. 영어과 외고는.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제고랑 외고가 사실 경쟁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얘기를 좀 더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외고가 파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났거든. 그 살아나게 된 이유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를 지원할 학생이라면 영어를 잘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외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외고로 가는 걸 선호하고요. 외고 가면은 영어랑 국어의 공부량이 일반 고등학교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안양외고만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안양외고 수업을 많이 하고 한참 때 제가 안양외고 반을 따로 꾸릴 정도로 안양외고를 잘 알고 있는데,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양이 거의 일반 고등학교의 한 3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양도 많고 되게 어렵습니다. 수학은 한 광명 북고 정도의 레벨입니다.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니까 라고 말하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어차피 수학은 광명 북고를 가도 수학고등학교를 가도 등급이 비슷할 겁니다. 근데 좀 차이는 외고니까 비슷한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경쟁이 더 치열하겠지만 학교 문제 난이도만 본다면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되게 뛰어나야 되는 사실 아니었던 거죠. 영어만 잘해도 충분한데 사실 영어를 광명에도 안양외고 반이 있는 학원들이 한두 곳씩 있긴 있는데 좀 드물죠. 안양외고를 가게 되면은 거의 평촌에 있는 학원을 가셔야지만 안양외고 전용반에 들어가서 내신 케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수학까지 평촌에서 소화를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안양외고가 야자를 잘 안 빼주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야자를 안 빼주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설명하게 될 자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이런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당연히 수학학원은 주말반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평일에는 거의 학원을 못 다닌다고 보시면 되죠. 그것도 제가 뒤에서 좀 아이들에 겪었던 것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 수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힘든 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자사고는 외고에 가는 친구들이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틀을 몰아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혹은 국어학원을 몰아서 갑니다. 그 친구들은 주말이 있을까요? 없죠. 그 친구들은 주말이 없어요. 그냥 주말이 되면 더 바쁘죠. 아침 10시부터 학원 뺑뺑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한 학원당 학원 적어도 3시간씩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학원에서만 거의 6시간, 짧게 6시간, 길게 한 9시간을 돌게 되죠. 또 일요일날은 학교에 또 들어가야 돼요. 외고는 안 들어가시겠지만 자사고 같은 친구들은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외고도 수원외고, 경기고 같은 경우는 밤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학원을 뺑뺑뺑 돌다가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지쳐요. 자기가 좀 쉬고 싶었을 텐데. 그러다가 시험을 한두 번 망치게 되면 애들이 전부 다 과외를 한다고 합니다. 학원은 사실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이런 특수한 클래스만 모아놓은 학원 만들어서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 1학년 되면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2학년만 되면 다 인강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학교들이죠. 외고는 저는 무조건 강추합니다. 아이가 문과다. 그럼 무조건 외고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내신이 망가져도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광명에 있다고 해서 내신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이미 망가질 거면 외국에 가서 내신을 망가뜨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특정한 아이를 지칭하지 않지만 저희 학원에 어떤 외국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그 학교에서도 수학 내신 등급이 7등급, 8등급이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RPM도 겨우겨우 푸는 정도의 레벨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영어를 잘했느냐? 아니었어요. 영어도 한 3등급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교는 결국에는 경희대학교를 갔어요. 논술도 하겠지만 결국 그 친구는 학생부 종합으로 갔죠. 티가 나요. 광명에서 경희대학교로 가려면 전교 10등을 내려야 되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가기만 해도 사실은 티가 납니다. 아무리 학생부 종합이 깜깜이가 되고 브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학생 그 과목명에서 이미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과면 모르겠지만 사실 문과라면 저는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한참 커트라인이 좀 높았을 때도 하더라도 영어가 한 번 정도는 B가 나와도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A가 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B가 한 개 있어도 괜찮고요. 만약에 동점자가 생기면 국어, 다음 사회 이런 식으로 과목을 돌립니다. 수학은 절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랑 국어를 잘하는 친구라면 외고를 가서 일단 입학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사고도 사실은 많이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지금 이 내신 등급이 사실은 학교마다 산정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 다른 원장님들이랑 교류가 되게 많아요. 광명에 있는 원장님 말고 서울에 있는 원장님들 혹은 더 멀리 있는 원장님들 교류가 되게 많은 편인데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권에 있는 원장님들은 내신이 몇 점이니 198이야 199야 이런 말 되게 잘합니다. 근데 내신이 199라고 하면은 인천에 있는 원장님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고요. 서울에 있는 원장님들은 그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면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이 지역마다 달라요. 경기도권과 인천권과 서울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99가 합격이야 198이 합격이야 라는 말은 공통으로 보는 이런 전국단위 자사고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전국단위 자사고를 들어가려면 사실 당연히 모든 과목이 A가 돼야겠죠. 모든 과목이 A가 아닌 친구가 이런 학교를 사실은 노린다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광명 일반고 설명회랑 구별을 짓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냥 저희들끼리 편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조금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제가 내신을 등급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전교에서 내신 198, 199 되는 친구는 전교에서 많아야 5명, 10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하게 내신이 199니 199.8이니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안 되죠. 되게 극소수인 아이들이니까.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그나마 내신 관리가 잘 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그런 표현을 조금 더 쉽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과목마다 90점만 넘기면 A 등급을 받기 때문에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특별하지 않은 이상 90점을 넘기기는 쉽죠. 그렇기 때문에 A 등급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도 사실은 B가 한 개 정도 있어도 사실은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랑 면접이죠. 사실 이 싸움이에요. 자기소개서랑 면접 싸움이고 자기소개서랑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독서입니다. 독서. 자기소개서에 독서를 여기 내는 거랑 면접 볼 때도 그 독서한 내용을 가지고 막힘없이 술술술 내뱉을 수 있는 사실 여기서 제일 큰 키워드는 독서고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아무리 학생부가 간사화가 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독서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뭐냐면 제가 한 3, 4년 전에 진짜 특별한 한 클래스를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킨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중2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진짜 완전 최상의 반대로 만들어놨죠. 그 친구들이 7명 있었던 많이 있었는데 7명 중에서 스카이급을 5명이 갔고 나머지 2명은 이제 디지털 같은 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들 수업 들어가면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7명이 하나같이 전부 다 책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창피하지만 책을 많이 읽습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 같은 책을 사실 저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인공의 이름부터 해서 스토리까지, 철학까지 얘기를 다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7명이 그걸 가지고 프리토킹을 할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학년이 다른 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책을 읽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최상의 레벨과 아닌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독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 그런 독서를 잘 시키고 트레이닝 시켜놓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저가 가지고 소소한 팁은 그 독서를 하고 아이들한테 독서라고 써라 라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독서를 할 때마다 요즘 워낙 핸드폰이 좋으니까 녹음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녹음으로 막 줄줄이 해서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면접 볼 때, 혹은 자기 소개서 쓸 때 그 책을 다 물어보거든요. 너 어떤 책 읽었잖아? 어떤 책 읽었잖아? 네가 거기서 뭘 느꼈니? 어떤 생각을 가졌니? 라고 할 때 아이들이 그 책을 면접 볼 때 그 책을 애들이 전부 다 다시 읽어요. 저 면접 있어요 라고 하면은 한 보름 전부터 진짜 그 책을 다 가져와서 다시 다 읽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 까먹었을 거니까. 그런데 진짜 그 녹음을 해서 주인공 누구누구가 이런 거에서 내가 어떤 걸 했고, 자기소개서에 쓰는 내용들을 내가 아직 영이 남아있고 감정이 남아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잡아놔야지만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되게 좋아요. 면접 준비할 때 그걸 듣기만 들어도 아 그래 내가 이런 느낌이었지, 저런 감정이었지,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예전에 한참 섰을 때 제일 많이 해줬던 팁이었었거든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3학년 때 학교 갈 때라든가 TV 볼 때라든가 밥 먹을 때 내가 뭘 써야지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중얼중얼 녹음을 하고 있으라고. 그럼 그걸 다 풀어가지고 한 번에 녹아내야지. 자 한번 써볼까? 앉아볼까? 요 땅 하면은 한 줄도 못 쓴다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국 단위 자사고는 사실 어제 요즘 좀 많이 많잖아요. 어제 나왔던 기사에 이 학교들이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외고랑 이 학교가 사실은 되게 많이 많았죠. 없어질 거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사고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민사고 담당하는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소위 말해서 교육부를 탈퇴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대요. 자기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될 바에는 학교를 없애버리겠다. 혹은 일반 고등학교 전환될 바에는 난 학교라는 타이틀을 그냥 반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큰 반감이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교들이 살아남게 되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사라질까 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학교들이 사라지니 많이 할 때 어머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라진다는데 보내는 게 맞습니까? 맙니까? 그런 얘기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어머님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됐을 때 사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진짜 그런 얘기가 많았죠.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간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학교 사라진다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안 간 아이들이 많았죠. 그죠? 광역 단위는 사실 동사고는 안 보내시는 게 맞죠. 의미가 없죠. 동사고 가까이는 안 가는 게 맞죠. 지나간 얘기죠. 사실은 2010년 초반 때 동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위치를 받을 때 사실 광명에 있는 진성고등학교도 자사고를 받으려고 같이 신청을 했었어요. 동산고랑 진성고가 둘 다. 그런데 진성고는 됐고 동산고가 제 자사고 지위를 받았죠. 그때 그 당시에도 제 진성고등학교가 어마어마했을 때 근데 동산고등학교는 색깔을 잃었고 사실상 의미가 없죠. 자, 결국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은 학교들이 바로 이 학교입니다. 비평준화가 되었죠. 광명처럼 평준화가 되지 않았죠. 실제로 경기도권에서 평준화가 된 학군이 많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분당권, 안양권, 그리고 저희 광명권, 용인권, 그쪽, 용인도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평준화가 된 동네보다 평준화가 안 된 동네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잠깐 진성호 얘기했지만
옛날 광명 비평준화였을 때 진성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전교 5등 안에 들어야지만 진성고를 간이만 했을 때, 어머니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명에 처음 발을 들었을 때가 그때죠. 2010년, 2011년 그때 광북고 진성고 두 학교는 어마어마한 학교들이었죠.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애들이랑 손 붙잡고 야, 얼만큼 공부를 해야 점수를 8점 맞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을 정도로 그 학교는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다 어려웠죠. 그런 학교들이 아직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여기 있는 화성고 그리고 세막 두 학교를 많이 갑니다. 사실 함영고등학교라는 학교도 사실은 인기가 꽤 많았었는데 요즘에 색깔이 조금 많이 잃었죠. 별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성고랑 세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과생이라면 전국구 자사고로 갈 게 아니라면 이 두 학교를 노리시면 좋습니다. 화성고랑 세막. 문과생이라면 외고, 문과면 외고, 이과면 여기 두 학교를 노리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학교는 사실 공부하는 양 자체가 비교가 안 되고요. 이 학교의 작년 커트라인이 198.5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들이 거의 만점화가 돼야 한다는 뜻인 거죠. 독서라든가 모든 것들. 근데 여기는 사실은 내신만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교과, 출결, 봉사, 활동 실적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학교가 붙을까 안 붙을까는 조금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는 내신이 얼만큼 좋다, 한 내신이 198, 199 된다고 하면은 그냥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붙었는데 기숙사 배정을 받을 수 있을까가 조금 고민이긴 하겠죠. 기숙사가 거리 비중해서 내신별로 짜르기 때문에 간혹 몇몇 친구들이 기숙사 배정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머님이 맨날 갔다 왔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교들 옆에 보면은 고시원 같은 조그만 그런 아이들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내년부터 그런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되게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도 있을 정도로 이 학교들은 꽤 사실 가치가 있죠. 특히 세마고, 화성고 두 학교는 지금 요즘에 전국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내에서 야, 굳이 우리가 삼성으로 가야 돼? 굳이 우리가 저 김포에 이제 김천에 있는 김초고등학교로 가야 돼?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이 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서울대학교도 거의 1년에 한 10명 가는 학교들이죠. 연구대까지 하면 뭐 더 커지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두 학교들이 광명권에서는 가장 많이 병정고등학교는 많이 안 가더라고요. 광명에서 갈 텐데 이 두 학교는 사실 많이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라면 이 두 학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에 대한 이야기와 학교에 대한 커트라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커트라인 정도는 제가 어머니들께서 직접 검색만 조금만 해보셔도 금방 나옵니다. 이게 대학교처럼 되게 막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전부 좀 검색을 해보셔서 화성고 커트라인이 얼마일까요? 세마고 커트라인이 얼마일까요? 라는 것들은 쉽게 케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는 작년에 진짜 작년 따끈따끈한 커트라인이에요. 사실 커트라인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나왔죠. 자, 이제 학교를 가는 거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학원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저한테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너가 내신이 몇 등급 몇 점이니?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친구들 다 알고 있으니까 야,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는 그 친구의 수학적인 성향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되고 안 되고는 첫 번째 문제긴 하겠지만 그게 저의 입장에서는 결정의 한 20, 30%밖에 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80%는 네가 그 학교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니? 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자사고랑 일반고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자사고는 왜 가야 할까요? 부터가 시작해요. 어머님들께서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자사고는 왜 가려고 할까? 외고는 왜 가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자사고의 가장 큰 장점은 내신 문제가 어렵다죠. 내신 문제가 어려워. 내신 등급을 잘 따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내신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하는 과정 내에서 성장이 될 게 많고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잘 맞출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 자사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부입니다. 정시가 아니라. 정시가 아니고 학생부 종합이 가장 유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진짜 5년 전만 하더라도 자사고 붐이 불었죠. 실력 위주의 학생부 위주의 대를 갔었던 자사고랑 특목고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사실 별로였죠. 갈 수 있으면 조금 가는 거야 라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학생부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학생부 종합이 흐트러지니까 2, 3년 내 사이에서 내신 위주 학생부가 완성되니까 자사고가 죽고 일반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 최근 2, 3년 내 사이의 흐름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자사고랑 특목고를 사실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성고, 광부고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공부 잘하면 저는 무조건 다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2, 3년 사이에 애들을 다 막았어요. 가지 마. 그리고 진성고랑 소아고도 사실 제가 잘 안 보냈어요. 진성고랑 광부고도 잘 안 보내고 꽤 잘하면 넌 소아고등학교를 가고 조금 부족하면 넌 광림고등학교를 가. 왜냐면 내신을 따 거기서 라고 제가 애들한테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2, 3년 내 사이에.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발음이 또 바뀌었죠. 왜냐면 정시가 강해지고 애들이 재수라는 거에 대해서 겁을 안 내요. 그래서 재수해야지 라고 하니까 요 최근에 들어서 다시 자사고가 강세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원장님들 혹은 학생들, 어머님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사고에 가면 목표는 다르겠지만 한 절반, 한 60%는 재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수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신이 어려우니까 내신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그런 괴물 같은 놈들만 모여있는데 그런 애들만 모여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고라는 표현에서 아까 생화고, 화성고를 제가 다 포함시킬 건데 생화고, 화성고에 다니는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광명에 있는 어렵다고 하는 진성고, 광북고 애들보다 공부 양이 한 3배는 더 많아요. 수학 공부 분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이 안 나와요. 진짜 그런 괴물들만 모여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거의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미적분까지 공부가 거의 다 끝내는 상태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을 안 다니죠. 학원을 못 다니니까. 혹은 주말 가위만 하든가 주말 수업만 하고 상태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선행보다는 반복하고 학습하면서 복습하면서 인강 들으면서 자기 정리하고 복습하면 되는 친구들이죠.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수원, 수투까지가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가?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잘 나와야 4등급, 5등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 그거 다 마찬가지죠. 내신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신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좋은 학교를 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학생부가 작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블라인드 테스트, 아까 제가 했던 말로는 다 티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재수까지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자사고가 되게 큰 인기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외고는 지금 파티 중이라고 했던 게 진짜 실제 외고 입학처장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외고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다시 문과 아이들이 다 모르는 거다. 실제로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 그래서 올해는 아마 외고의 커트라인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정시가 강해졌기 때문에, 정시가 얼마나 강해졌냐면, 그죠? 2028년, 중요합니다. 2028 학년도라고 했으니까 2027년에 고3이 되는 학년들까지죠. 그게 지금 중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3 애들까지는 요 기준으로 간다는 뜻인 거죠. 정시가 거의 40%에 육박하죠. 40% 넘죠.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거라서 정시가 세니까 특목 자사고가 당연히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갔자 정시는 못 보죠. 그게 저가 개인적으로 광명에서 학원을 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숙제이자 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광명에 있는 친구들은 왜 수능으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없을까? 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고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애들한테 매번 수능을 봐야 돼, 수능까지 봐야 돼라고 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내신에서 한두 번 삐끗하게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중3 애들을 고등학교에 진학 보내는 게 저희 학원의 제일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매년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리포트를 작성해 주죠. 얘가 수학이 어떻고, 너가 어떻고, 너의 공부 성향이 어떻고, 현황을 다 확인해가지고 리포트를 제가 다 써줍니다. 그리고 제가 써준 대로 아이들이 진학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저 또한 그거를 제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어머님들이라든가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물어보고 결정하긴 하지만 그렇게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내신을 1등급, 2등급으로 유지를 한다면 자기 색깔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권이었는데 나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내신이 3, 4등급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신 1, 2등급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신 1, 2등급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내신 1, 2등급, 내신 2등급이 맞으려면 전교 상위 10%가 돼야 되죠. 광명에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거의 300명이 있으니까 30등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0등 안에 들어야지만, 그죠? 30등 안에 들어야지만 내신 2등급에 들어간다는 뜻인 거죠.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지만 내신 1등급이죠. 그럼 내가 반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혹은 반에서 내가 한 2등, 3등까지 안에 들어야지만 2등급을 받는다는 뜻인 거죠. 그게 쉬울까요? 어머님들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반에서 2등, 3등 했나? 는 아니잖아요. 모든 과목을 내가, 그것도 한두 과목이 아니죠. 모든 과목을 내가 1, 2등급을 내가 다 했나? 수학, 영어, 국어를 내가 1, 2등급을 내가 다 했었나?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1, 2등급을 맞는다라는 거는 거의 힘든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교에 교대 때 몇 명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희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따려고 갔어. 그런 친구들이 많죠. 광희고 충명고 가서 내신 따야지라고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갔는데 전자시험을 봤는데 3등급이 나왔어. 아이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야, 수능이고 나발이고 가네. 학교 내신 3등급인데 내가 지금 이걸 할 거야. 그때부터 제가 어려운 공부를 하자, 수능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애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한두 번까지 들어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는 순간부터 다 필요 없어. 나는 쉬운 거만 할 거야. 학교 내신만 할 거야. 그 학교 내신만 공부해서 학교 내신 1, 2등급 맞을 거야. 그게 수능 공부를 해야지라는 것도 내신이 한 2 혹은 3 정도가 돼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신이 2, 3등급이 안 나오면 수능 공부를 애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특목 자사고 있는 친구들은 반대죠. 내신 3, 4등급이 나오면은 수능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더 강하게 먹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고2 때부터 수능으로 대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광명과 서울권의 제일 큰 차이죠. 광명에서 2학년 마치고 3학년 될 때 난 내신 4등급이니까 나 정시해야지 라는 친구 중에 정시 공부 잘하는 친구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 핑계입니다.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네가 정시를 보려면 이번 3학년 1학기 시험에서 수학 2등급을 찍고 와. 그럼 난 네가 정시한다고 하면 인정해 준 거야. 야, 미적분 학통 3, 4등급 맞는 친구가 무슨 수능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네가 내신 등급이 안 나오니까 네가 핑계 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친구들은 내신이 안 나오니까 친구들끼리 한 얘기죠. 센 척하는 거죠. 아, 내신 4등 나왔으니까 난 내신 버리고 수능 볼 거야. 걔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수능, 내신을 무조건 붙여고 있어야 돼.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자사고도 내신 4등, 5등 났다고 해도 끝까지 내신은 무조건 붙여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정시가 세졌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자사고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사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여기 중학교 3학년 분이 지금 반 정도 계시고 나머지 학년이 반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 3학년 위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3학년 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학년 학생이, 여기서 곧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모든 거에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교육과정이 바뀌죠. 가장 무서운 학점제가 시작이 되죠. 이게 중2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건 별로 안 무서워요. 교육과정은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죠. 뭐 왔다 갔다 해봤자, 뭐 행렬이 뭐 들어가나 마나 해봤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죠. 왜냐면 재수를 못해요. 왜냐면 재수를 하게 되면 지금 2학년 애들이랑 똑같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2학년 애들이 대학 입시에 가는 방법대로 입시가 완전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찐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전에서 수능이 선택으로 바뀌고 뭐가 바뀌고 했을 때도 사실은 큰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그게 재수를 못할 만큼의 큰 결정적인 사유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왜냐면 이 학점제 때문에 바뀌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자, 여기서 학점제라고 하면은 어머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업을 이렇게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수업을 뭐 대학생처럼 수학시장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표를 어떻게 만들지? 가 저한테 더 중요해요. 이 학교 저 학교 가서 수업을 들었어. 좋아, 뭐 좋은 취지야. 응? 여기 가서 개설된 수업을 들었어. 사실 그 수업 듣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들었다고 치면 성적표를 어떻게 만들 거야? 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진짜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A라는 학교가 공부를 잘하고 B라는 학교가 공부를 못하는데, 그럼 A 학교 애들이 B 학교에 가서 내신을 다 따라가버리면 어떡하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평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학생들한테 평가를 할 건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처럼 1등급, 2등급을 줘버리게 되면 골차가 지는 거죠. 아까처럼 학교 막 섞어져 버리는 거니까. A 학교가 등급을 다 뺏어가. B 학교는 1등급이 없어. 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상대평가를 못하고 절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90점까지는 A, 80점까지는 B, 그렇게 절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취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중2 아이들이 내신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9등급제가 되고 고2, 고3부터는 전부 다 절대평가입니다. A, B, C, D, E를 받는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죠.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중3 아이들은 고3까지 1등급, 2등급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내신을 그 친구들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 가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퍼센트가 중요하잖아. 90점을 넘기면 A를 맞을 수 있대. 그럼 우리 애들을 위해서 문제를 쉽게 내거나 학교 전체 전교의 한 절반 정도를 90점 이상 만들 수 있게끔 문제를 조율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B등급을 맞게 해주려고 문제를 좀 쉽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A등급이 전교에 50%가 나왔어. B등급이 전교에 30%가 나왔어. 나머지 20%는 공부에 안 움직이니까 친구들은 안 나왔다고 치더라도 전교의 80% 이상이 A, B등급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럼 지금 중3 애들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3등급, 4등급을 받았는데 비교할 수 있을까요? 1대1로?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부로 가는, 수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2, 지금 중2랑 지금 중3은 완전 결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산출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성취도랑 원점수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이 좋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자사고에 가기만 하면 장땡이죠. 왜죠? 지금 자사고를 왜 안 가려고 했지? 지금 자사고는 등급 못 받으려고, 등급에 안 나오니까 안 갔는데 절대평가야. 90점만 넘기면 돼. 참고로 지금도 이런 학교들을 가면 평균이 86점 다 넘습니다. 수학만 보면은 평균이 86점이에요. 외고 같은 학교, 일반 자사고 같은 데 보면은 애들이 전부 다 90점대, 80점대가 다 나와. 근데 상관없이 4%, 11%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절대평가가 돼버렸어. 상산고등학교 제가 확인해봤더니 상산고등학교는 작년에 A등급이 전교에 86%였어요. 수학 90점이 넘긴 아이가 전교에서 86%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2, 중1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친구보다 잘 봐야 돼, 등수를 해야 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아 몰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90점을 넘길까 80점 넘길까 중요한 싸움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자사고등학교의 가장 불안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내신을 못한다라는 그 요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고에 가게 되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교전제가 되려면 특목고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존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 꼬여버렸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3 아이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학점제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게 2009년생이 중3 아이들이죠. 이때죠. 이게 중2고, 그죠? 맞나? 맞죠. 그래서 지금 그 학년들이 중요해지는. 그래서 평가 방식이 사실은 가장 메인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수능 과목일까요? 수능 과목이 아니죠. 수학으로 말하면 수학상, 수학합니다. 수학상, 수학하는 수능 과목이 아니죠. 기본 과목이죠.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이, 진로 과목이 수능 과목이죠. 수학은 수학2, 미적분 학투. 그죠? 그런데 얘네부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진짜 내신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도 있지만 공부를 쉽게 했단 말이에요. 수능 볼 수 있을까? 다 다음 레벨이죠.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할 건데? 수능에서 지금 안 오는 문제를 쉽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절대평가로 공부를 쉽게 했던 친구들이 과연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올해 나왔어요, 벌써. 어머님들께서 보겠지만 저같이 맨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는 올해 3월달 모의고사에서 되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3모에서 영어에서 1등급이 1.8%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1%인 4%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1등급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영어에서 90점을 넘긴 애가 1.8%밖에 안 됐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어가 어려웠나? 이번에 영어 되게 어려웠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어과에 다니시는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뭐냐면, 아니야, 어려워서가 아니야.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절대평가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친구들이 지금 고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된단다 라는 말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중1 때 들은 거죠.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절대평가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설렁설렁 한 거죠. 실제로 작년과 올해 고3을 비교해보면 영어 실력 레벨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1등급이 적었던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더니 등급이 낮게 나왔던 거다
다른 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평가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한 친구들이 과연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수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수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올해 초에 고교 학점제가 되는 지금 현재 중2 아이들이 수능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중2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 수능을 이렇게 바꿀 거다.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왔죠. 밀렸죠. 지금 6월 말에, 그죠. 6월 말에 그걸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중2 아이들이 수능을 어떻게 볼지는 감도 안 와요. 예상할 수 있는 게 전 과목을 다 절대평가하는 게 가장 유력한 방법이긴 해요. 지금 영어처럼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를 절대평가화하는 게 가장 유력한 안이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레벨만 된다면 다 A 등급을 받았니? 그러면 나머지 걸로 싸우자. 나머지 거는 면접 혹은 뭐 논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반대는 전체의 50%가 A 등급인데, 아까 자사고 내신 말할 때 전체의 50%가 A인데 내가 만약에 B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지? 예전에는 4%만 1등급이고 7%만 2등급이었으니까 그 등급이 촘촘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전체의 50%, 예를 들어서 전체의 50%가 A 등급이고 전체 30%가 B 등급이야. 그럼 B를 맞는 친구는 그 갭을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전부 다 A를 맞는 싸움이 되었을 때는 우리 아이도 A를 맞춰줘야 한다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A가 안 된다면 어떡하지? 가 돼버리면 그 갭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교 시험은 쉽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렵다고 좋은 게 아니고 수능도 쉽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렵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라인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게 준비가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교 학점제를 했을 때 현재 대입제도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자사고를 선택했으면 좋겠으나 그 친구들이 그 방에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하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람일을 모르는 거니까. 재수를 할 수도 있는데 재수를 했을 때가 안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점제를 하게 되면 정리죠. 성취가 되려면 결국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모든 학교한테 평등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책을 했던 것처럼 모든 자사고가 폐지가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원래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득권 친구들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다시 또 유지한다고 나왔죠. 이게 유지가 돼버리는 순간 완전 뒤집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혼란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올해 고3은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고3은 저 같은 사람한테만 중요하죠. 올해 고3은 지금 벌써 6월 모의사가 끝나고 9월 모의사랑 수능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장이 사퇴를 했죠.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오늘 주제랑 다른 이야기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이거죠. 중2부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몇몇 어머님들은 혹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불쌍한 건 중2야.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가장 불쌍한 건 중3이에요. 걔는 딱 한 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싸움이 됐어요. 1년 더 있을 때 과연 그 친구들이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1년 후배 애들과 똑같은 라인상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똑같은 라인상에서 경쟁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라인 자체가 다르겠죠. 그 친구들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거기에 대한 답도 사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재수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재수생들이 많습니다. 수치를 보면은 현역 학생들이 한 30-40만 명이 수능을 보고 재수생 애들이 한 15만 명 정도의 수능을 봐요. 생각보다 재수생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재수생들을 구제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사실은 없을 거고, 수능이 지금 사실은 뭐 서술화가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IB가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건데 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또한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이거는 이미 바뀌고 있는 중이죠. 예전에는 내신으로 대학을 갈 때만 하더라고. 내신으로 대학을 갈 때도 최저라는 게 있었죠. 당연하게. 근데 요즘에는 정시에도 내신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겼죠. 보면은 작년부터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합니다.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정시는 무조건 수능이야, 내신 몰라도 돼 라는 그런 시대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죠. 얘네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 가면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따라오면 그 다음 애들 또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7년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가는 27년대는 더 많은 상위권 학교들이 정시 모집에서 내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사실은 주된 요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숙제만 주고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말입니다. 자, 정리를 조금만 해보게 되면 자, 정리를 조금 해보죠. 자, 이제 다음 챕터니까. 자, 정시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서고가 유리한 거는 맞다. 맞죠? 특히 외고라든가 그런 학교들은 더욱더 유리해집니다. 저는 외고가 진짜 많이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또한 간소화 될 거기 때문에 암만 고민해도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자서고가 유리해진 게 맞아요. 그런데 관건은 한 방에 갈 수 있을까의 싸움이고, 기대는 재수생에 대한 버림은 없을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제를 해주겠지, 혹은 재수생도 뭔가 해줄 수 있는 뭔가를 해주겠지는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확답은 못하겠다는 뜻인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공부를 꽤 잘해. 저는 자서고를 보낼 거예요. 자서고를 보낼 거예요. 그렇게까지 무책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보낼 거예요. 근데 입학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수학적인 성향이 부족해. 그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연수 문제입니다. 연수 문제. 어머님들 오늘 연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과적으로 수학 혹은 과학적으로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문과적으로 국어, 영어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평상시 독서 활동이 많았는지,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지, 수학이 어떤지 5개에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죠. 자,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성향이 제가 일반 어머님들 상담하는 거랑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채점을 점수 매겨보세요. 우리 아이가 센 스텝 C 정도를 풀 수 있다. 그럼 6점. 센 스텝 C 푸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참고로. 우리 아이가 한 준킬러급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한 8점. 야,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 푸는데 겁이 없어. 막 풀어. 10점. 진짜 웬만한 친구들은 한 7, 8점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우리 아이는 수학을 진짜 잘해. 그럼 한 8, 9점 정도가 되겠죠. 아마 10점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10점 주시면 안 됩니다. 10점은 진짜 지금 중학교 3학년이 한 수투까지 끝나고 지금 모의고사를 봐도 한 90점 정도가 나온다. 그럼 10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수원 수투까지 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한 60, 70점대가 나와. 그럼 한 8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틀려. 우리가 지금 수상화 정도밖에 안 했어. 그러면 그게 공부하는 한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6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학 선행 상황은, 그냥 심플하게 제가 정리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고 입학하기 전까지 2월달까지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겁니까? 참고로 말하면 우리 학원의 학비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들은 수투까지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반은 웬만한 반은 수1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이제 웬만한 많은 수원까지 수학, 수학 1까지는 할 거고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수2까지는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3번, 4번 반복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학원에서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공부할 건지.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국어랑 국어, 영어가 모두 만점에 가깝다. 10점. 한 85점 정도 나온다. 8점. 라고 보신다면 과연 몇 점일까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애는 안 시켜도 혼자 공부한다 라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보고 있는 거죠. 혹은 엉덩이가 무겁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다. 10점. 진짜 한 상위 1%입니다. 한 8시간은 공부한 것 같아. 5시간 공부한 것 같아. 이거가 조금 경계가模糊한 게 학교 공부 시간 포함하는 겁니까? 혹은 학원 시간 포함하는 겁니까? 라고 본다면 평균적으로 학교를 안 가는 토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한번 고민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일요일날 학교를 안 가는 아이야. 그런데 일요일날 그게 사실 조금 애매하죠. 이러니까 좀 신뢰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자, 방학 때 평균적으로 얼마 공부할까?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지금 제가 인정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때 학교를 안 갔을 때, 온라인 수업만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월화수목금토일을 하루에 12시간씩을 혼자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거 마더톤 같은 이따만한 책을 한 달에 4권씩 정도 푸는 친구가 있어요. 그 정도면 쉽죠. 근데 여기서 좀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안 돼요. 사실 이 정도 된 친구는 지금 무한도로 못합니다. 사실은. 재수생애들이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어머님들께서 조금 너무 관대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빡빡하게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시행착오가 좀 적으십니다. 자, 5번째로 독서 활동을 많이 했냐? 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연습자입니다. 자, 힘든 이야기죠. 지금 사실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주말에 토요일날 책 읽을까? 라고 했더니 만화책 같은 책을 4권 들고 오더니 소파에 누워서 책 읽을 거야? 라고 하더니 5분 읽더니 다 했어? 라고 하면서 답을 봅니다. 어쩔 수 없죠. 저도 저희 짝꿍을 해요. 그래서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긴 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세요. 수학적 성향이 8점이었고요. 이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두루두루 다 잘하죠. 다 잘하죠. 너무 좋죠. 이 친구는 실제로 상상으로 갔습니다. 상상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자, 여기 두 번째로 가야죠. 내신 수능까지 어떻게 잘 버텼을까가 중요하죠. 이 친구가 버텼을까요? 상사고에서? 잘 못 버텼어요. 이게 점수죠. 이 7등급이 아니고 7등급이 아니고 점수 매긴 겁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4등급이 나옵니다. 진짜 천재였어요. 사실 얘는 수학적 성향보다 주도력이 강한 친구였어요. 얘는 진짜 누가 보면은 머리가 반짝한 친구가 아니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 친구였어요. 뭐 너무 무서울 정도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친구였는데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4등급을 찍더니 수학 4등급을 찍더니 혼자 열받아가지고 공부를 미친 듯이 합니다. 결국에 걔가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때는 한 2등급까지 올라갑니다. 모의고사는 거창할 게 없죠. 걔는 제가 농담으로 저희 학원 아닌데 목표가 수능 만점 목표였어요. 3학년 구모 때 전과목 합쳐서 틀린 게 3개였거든요. 그런 친구였어요. 결국에는 그 친구는 카이스트를 갔죠. 카이스트 갔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 상산고등학교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공부를 해서 중등상권 공부를 해야 내신과 수능 공부를 끌어올려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친구입니다. 자, 일단 보시죠. 어떤 친구인가요?
되게 평범합니다. 수학적 성향 1점이죠. 평범합니다. 수학 성향이 많이 더 있나요? 아니죠.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수1까지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문과적 성향이 엄청 강합니다. 이 친구는 독서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함양고로 가서 내신을 무려 전교 5등 했던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본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요. 수학도 고1 때까지는 거의 만점했습니다. 근데 고2 때부터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서울대는 거의 붙어놓은 상당에서 뜬 친구죠. 내신이 거의 1.3 정도 된 친구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금 더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대가 결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문과가 너무 센 친구였기 때문에 문과 계열로 고대를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과면은 수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독서 많이 하고 문과가 특별하게 세면 이런 학교를 가서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이 친구는 수학 내신 등급은 별로 안 좋았어요. 수학 내신 등급은 한 3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나머지가 거의 넘사였던 거죠. 국어, 영어가 거의 넘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으로 학생부로 고대를 갑니다. C라는 친구는 조금 먼저 보여줘. 수학도 비슷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과적 성향이 조금 딸렸죠. 독서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진짜 옆에 가면 무서울 정도로 이런 친구들은 옆에서 말 붙이기가 되게 미안할 정도로 말을 못 붙입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외고로 갔죠. 외고 가서 1, 2학년 때까지 엄청 고생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성실성으로 극복을 하죠. 내신 등급도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수능도 꽤 좋았고요. 내신도 꽤 나쁘지 않았어요. 내신도 정과보다 합쳐서 한 3점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외고에서 3점대. 결국에는 연대를 갔죠. 기본적으로 이 학교를 갔으니까 이 정도 레벨에 돈을 가는 겁니다. 아니면 안 되죠. 자, D라는 친구 넣어보세요. D라는 친구는 먼저 보시면 안 되는데, 자, 수학이 좀 강한 친구였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수학이 강하면 비평준 자사. 비평준 비방.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세막으로 보냈어요. 열심히 했어요. 국어적인 면이 좀 부족했어요. 국어, 영어가 좀 부족했지만 수학적인 면은 되게 뛰어났어요. 결국엔 이 친구는 재수를 했습니다. 수능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재수를 했고 좋은 학교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재수했으니까 했겠죠. 결국에는 이런 학교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자 이제 비교해보세요. E란 친구, 얘 두 친구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 6명을 제가 수업을 다 했던 친구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수업을 다 했던 친구인데 수학을 제일 잘하는 친구는 얘였습니다. 수학 진짜 잘했어요. 얘는 사실 중2 때부터 접근하고 있었어요. 진짜 빠르고 제가 수학 문제를 복잡하게 풀고 있으면 뒤에서 왜 이렇게 풀어요? 라고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문과 성향은 좀 부족했지만 독서도 사실 많이 읽었어요. 얘도 되게 많이 읽었고 수학 성향은 거의 볼 게 없었지만 너무 잘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죠. 이런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잖아요. 얘는 열심히 안 하는 친구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자사고를 하면 안 돼요. 얘는 수용을 못해요. 제가 얘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죠. 너가 고등학교 가도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아. 열심히 안 할 거면 너의 재능으로 씹어먹어. 중요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씹어먹습니다.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이미 논사인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도 꽤 괜찮았고요. 사실 이 친구는 수능에서 많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디지스트를 가죠. 전략이에요. 이 친구가 만약에 세막으로 가서 어떻게 됐을까? 카이스트 같은 학교입니다. 카이스트처럼 카이스트랑 포항공대만 있으면 너무 부족해서 이제 동네마다 그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게 디지스트, 그리고 그냥 지스트는 광주,
울산에 있으면 유니스트, U자, G자에서 이제 이스트, 흔히 이스트 학교라고 하는데 이 급이 거의 연고대 조금 밑에 있는 급입니다. 연고대보다는 좀 더 낮고요. 한참 처음 만들 때는 연고대 급으로 만들었는데 그만큼은 못 가고 연고대보다 좀 밑에 있는 한양대 갈래 여기 갈래라고 물으면 이제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한양대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좀 특성화가 되어 있어요. 과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으로는 되게 특성화가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제가 더 깊게 말하면 누군지 탄원하기 때문에 더 깊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는 빈틈이 없죠. 이 친구는 사실 특별한 학교를 갔다는 게 맞는데 사정상 특별한 학교를 안 갔어요. 그냥 소아고등학교 갔어요. 지금 거의 아마 의대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정답이 없죠. 항상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를 하고 나중에 이랬으면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도 얘가 만약에 세방으로 갔으면 승부욕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승부욕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 가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다면 이 친구는 연구대 갔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세방으로 갔다고 소아고등학교 갔으면 됐을까. 그러면 이 친구는 전 재수학하고 연구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잘하고 되게 흥시한 친구거든요. 그건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죠. 옛날 것들을 가져와서 반성을 하고 고민해봐야죠. 사실 제가 이 수치를 오픈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수화 시킨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매년 그 점수화 때문에 저한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좀 더 명확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아이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포지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것도 없죠. 자, 저희 학원은 사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교습소를 시작했던 학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학원이 저기 옆에 고복민 김밥 옆에 새마을금고 있는 그 건물에서 제가 혼자서 교습소로 시작을 했었죠. 2014년도에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좀 겁이 없이 욕심도 많고 해서 학원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맞은편으로 학원으로 확장을 해서 넘어가고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확장해서 넘어오는 상태죠. 규모가 막 커지고 있는 중이죠. 사실 저희가 안에 구성원들이 꽉꽉 차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저의 자신감이고 제가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마음가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아이들한테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뭘 할 때마다 아이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규생 상담을 왔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저희 학원에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기가 부족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대부분 학원들은 반을 다운시켜서 너 이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하고 들어와 라고 시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그럼 난 지금까지 공부를 뭘 했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더니 별거 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이가 학원을 옮긴다라는 자체부터가 이미 주눅들어 있는데 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한테는 오히려 야 너가 지금까지 본 공부를 훌륭했어. 잘했어. 근데 네가 조금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왔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너는 더 위에 반을 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해. 더 해. 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한 7명은 더 열심히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은 그 팩트리 깨졌기 때문에 아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저는 단언컨대 저희 학원이 방학 때 다른 학원보다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고등학생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소위 말하는 세미나가 스터디가 4개가 있어요. 그룹마다 4개의 그룹이 돌아다니면서 매회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스터디를 할 때마다 보면 서울에 있는 진짜 잘 나가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경기도권에 뭐 인천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야 방학 때 그렇게 수업을 하면 가능해? 사실 이번에 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서고등학교 여름방학 없습니다. 7월 17일 날 방학식을 하고 7월 18일 날 개학식을 합니다. 참고로 진서고등학교는 방학식 날 개학식 날 수업합니다. 7월 17일까지 수업을 하고 방학식 안녕 하고 다음날 개학식 합니다. 겨울방학 때 공사 예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소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소아고등학교도 이제 여름방학이 되게 짧아요. 사실 지금 제가 방학 스케줄을 지금 2주째 짜고 있는 중이에요. 저한테는 그냥 없으면 하지 말지가 아니에요. 그 진성고 소아고 애들도 수업을 또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그 두 학교 아이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양해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시간표만 한 4개째를 짜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스케줄로 가고, 이때는 이 스케줄로 가고, 이때는 이 스케줄로 가고. 어머님들도 되게 싫어합니다. 헷갈린다. 그냥 통일시켜라. 근데 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가야지만 공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집을 안 꺾을 예정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막 반을 움직여가면서 헷갈리게 막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흔히 수학은 왕도가 없다고 하죠. 수학은 쉽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특강이 뭐 육합 특강, 체외 특강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럴 특강을 할 바에는 6회 동안 한 단어 마무리하기. 예를 들어서 6회 동안 뭐 수학화 함수 마무리하기. 그런 특강을 하면 좀 좋겠죠. 근데 수학화 맛보기 6번 만에 수학화를 맛볼 수 있으면 고민도 안 하겠죠. 그럼 왜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할 거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길게 잡고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아이들도 저한테 힘들어요 라고 투정을 부리지만 안 합니다 라는 말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게 맞다고 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킬지를 한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답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오늘 설명회를 할 때 방학 스케줄을 오픈하려고 했는데 조금 변수가 생겨서 오픈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머릿속에 구상은 다 끝나 있고요. 가급적이면 월수금반, 화목토반이 있을 때 그 반에 다른 학원은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제가 그 아이들을 많이 괴롭힐 거기 때문에 월수금 친구들은 월수금대로 많이 괴롭힐 거고 화목토반들은 화목토반대로 제가 많이 괴롭힐 거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사실 선행이면 선행, 심하면 심하 둘 중 한 개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하죠. 아까 제가 제 혼자 교섭소했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혼자 교섭소 할 때는 제가 더 고집이 셌겠죠. 저한테 맞는 친구들만 제가 받았겠죠. 그때는 어머님들도 알았고 저도 알았고 야, 저 학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학원이 아니야 라는 말이 사실은 있었던 때죠. 그때는 뭐 공부 시간도 어마어마했고 양도 어마어마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더 평범해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선행과 심화 중에 굳이 한 마디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이 제일 큰 특징이 그거죠. 1교시 수업이 있고 2교시 수업이 있고 1교시는 1교시들의 목표가 있고 2교시는 2교시들의 목표가 있죠. 둘 중 한 개만 해야 돼. 실제로 지금 좀 더 지나서 한 9월달, 10월달쯤 되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공부했니? 라고 하면 수학 3까지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가 10월달에 수학 3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친구네? 라고 확인해봤더니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학교 내신 다 발등 맞는 친구인데 수학 3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어머님 혹은 학원과의 철학이 그랬던 거기 때문이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선행보다는 심화가 더 우선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친구한테 과연 심화가 잘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심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중에 과연 A급 수학까지 공부한 친구 몇 명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그 친구는 척도밖에 안 된 친구가 된 거죠. 그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다 후회합니다. 내가 공부를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아무리 심화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아이의 성향상 깊은 것까지는 못 갑니다. 반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희 학원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정도 레벨만 되어도 A급 수학을 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제가 자체적으로 내신 대비야라고 하면서 제가 줬던 개인 포인트가 A급 수학입니다. 제일 어려운 책이죠. 저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A급 수학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지. 다시 또 반복을 시키면 되겠지.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심화 수업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근데 심화, 선행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해도 수1까지 있는 공부를 하고 입학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수업 잘하는 친구들일까?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70점, 90점 맞는 친구들도 수1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다른 학원들과 굳이 비교하지 않지만 다른 학원에서 그 정도 레벨인 친구들은 수학 3까지밖에 공부를 안 합니다. 어차피 이해를 못할 건데 왜 빨리 나가는 거지? 그럼 어차피 이해를 못할 거기 때문에 두 번 반복을 하면 걔는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경험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못하는 친구니까 하위권이니까 수학 3만 해야 돼. 너 또 수학 3만 해야 돼. 또 수학 3만 해야 돼. 수학 3 6번 했는데도 수학 3 못하는 애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음 걸 나가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3 또 할 거니까 다음 수학 하자. 수학 1 하자.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없는 거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그 친구들인데 한 클래스였습니다. 여러 클래스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원이 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의 제일 큰 장점이 뭘까? 저희 학원은 중1 때부터 끌고 올라왔던 친구들이 강점입니다. 중1 때부터 중2 때부터 끌고 올라온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빛을 보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온 친구들이 이 성과를 못 냅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잘한 친구도 있긴 있지만 생각보다 잘한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고요. 물론 잘한 친구들이었다면 학원을 안 넘겼겠죠. 잘 못했으니까 학원 넘겼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랑 중1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이고 지금 고3 애들은 저랑 중2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성과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잘 나다는 거는 저 때문이 아니고 그 친구들 위해서죠. 여기에는 한 번 인연을 맺은 친구들은 제가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상담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친구랑 한 달 공부할 거면 공부 이렇게 안 시킵니다. 한 달만 공부시킬 거면은 이 친구한테 더 딱 맞춤에 공부를 시켰겠죠.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아무리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든 간에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1년 뒤를 고민하지 한두 달 됐고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있죠. 길게 보고 공부를 시키는 게 맞고요. 하피데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답은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 있습니다. 수학 학원이지만 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다 봅니다. 제가 애들한테 농담으로 영어 듣기 평가는 내가 읽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진짜 방송까지 풀어주면서 하고요. 이때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짜장면도 먹고 좀 친목도 다지면서 하피데이를 하는 날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부터 광명권이 모의고사를 많이 보기 시작을 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3 아닌 고1, 고2는 1년에 모의고사를 딱 두 번만 봤습니다. 6월달하고 11월달. 근데 올해부터 교육감이 컨셉이 좀 바꿔가지고 3월달, 5월달 모의고사를 다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피데이를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지난번처럼 모의고사를 자주 안 볼 때는 연습을 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입시 관련된 업무 툴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학원 차원에서 가맹을 맺어서 돈을 내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릴 수도 있지만 아이들 성적과 그런 것들을 누적시켜서 데이터화를 시켰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어떤 학교를 갈 수 있을지를 챙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몇 분이 컨설팅을 듣고 진짜 이거를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을 거절을 받은 느낌이다 라는 느낌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학원의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모의고사 자주 보는 친구들한테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 컨설팅을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어머님들한테 이 귀한 한두 시간을 제가 감히 뺏는 건데 의미 있는 설명회가 돼야 되는데 과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머님들한테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조금 진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뒤에 페이지 보시면 설문지 조사를 해주시면 참고로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컨설팅을 제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 7일, 7월 8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중에 하루 선택하셔서 제가 테스트도 보고 상담도 좀 하고 해서 국어랑 영어랑 수학까지 다 봐서 아이들이 그런 특수한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제가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뭐 이빨린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진짜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친구들 가면 안 된다. 가더라도 이럴 것 같다. 감안하셔라. 혹은 이 친구들 가면 좋을 것 같다. 수학 학원에서 수학 좀 잘합니다. 수학 1, 2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그 말과 그런 자사고에 가서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다른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과라면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과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서울고등학교로 가도 내신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으로 가서 더 박사를 하더라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칠 거고요. 혹시 개별적으로 상담을 좀 더 받고 싶으신 분이라든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은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해피콜이라든가 문자를 드릴 건데 선생님 어머님들께서 이제 조금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짧은 상담은 제가 지금 바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면 이거 영상은 이제 끌 거니까 편하게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